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물권 변동 부분입니다. 교재는 이제 174페이지부터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물권법을 보고 있는데요. 물권법 총칙 부분이죠, 그죠? 총칙 부분인데, 이게 186조, 187조,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 없어도 그러죠. 그죠? 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 행위 그러면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법률 규정 그러면 이제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 그러면 수용 말하죠. 그죠? 수용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러죠. 기타 그러면 신축, 멸실, 변제, 혼동,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있었죠. 네,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같은 거 있잖아요. 법정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 이런 것들. 공통점 글자 두자 그랬죠. 근데 긴 거 하나 있다. 뭐가 있었냐면 영익물권 존속기간 만료 있었죠. 네,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이렇게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글자 두자지만 이쪽으로 집어넣어라. 뭐 있었어요? 이게 바로 포기였죠. 포기 있었죠. 그죠? 네, 포기하면, 권리 포기하면, 포기가 단독행위거든요. 법률행위죠. 말소 등기 했을 때 그랬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나에게 매매 계약에 기해서 등기해줘. 이게 뭐였어요? 아직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 그랬었죠. 그런데 자 A에서 B 앞으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는데, 그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죠.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 그러나 말소 청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미 내 거죠.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 그렇게 봤었죠. 그죠? 그리고 법률 규정이지만 이의적으로 등기했을 때 뭐 있었어요? 점유 시효 취득이 있었죠? 점유 시효 취득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했을 때.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뭐예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물권법에서 이제 14개에서 15개 정도, 보통 15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총칙에서 5개, 각칙에서 점유권, 소유권 쪽 있죠? 10개 이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비중이 점차 줄어가지고 지금 2-3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12개, 13개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등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등기 부분이 2차 과목 등기법하고 100% 겹치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출제위원 그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2차 과목에서 냈는데 뭐하게 민법에 또 내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2차 과목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민법에서 지금 강의 드린 내용은 볼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다 100% 똑같거든요. 설명하는 선생님마다 방식이 좀 설명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다만 1차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 펴시면 176페이지 보면 이제 물권 변동의 발생에 뭐 온시취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나오는데 이거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오른쪽 오시면 뭐 물권 변동의 원인 그럼 뭐 있어요? 예,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시의 원칙은 다 공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공신력은 부정했었죠. 그죠? 여기 막 자세히 읽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뭐 179페이지 아래 보면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합동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 나오고요. 180페이지 펴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독자성 무인성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죠. 이런 것은 구색 갖추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1페이지까지는 그냥 딱 호칭해서 찍고요. 안 읽어도 좋은 부분입니다. 182페이지 이제 펴보십시오. 그러면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186조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나오죠. 그죠?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때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지 열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인도는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닙니다. 열세 안 받아도 어때요?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지만 열세를 안 받은 상태다.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그러면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플러스 열세까지 동시행으로 받으세요. 열세까지 동시행 인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 보면 목적물 인도 나오죠. 그죠?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요.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라고. 전세권도 물권이죠. 그죠?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 효력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등기하면 전세권이 생기는 것이지 인도는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니까 열세 안 받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민법 186조 적용 범위 나오는데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다 넘겨버리세요. 다 넘겨버리시되 이것으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의하실 게 184페이지 넘어가면 메뉴에 뭐 나와요? 포기 나오죠. 그죠? 포기는 등기야,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해야 그거 꼭 잊지 말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양가로 3번에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 등기법하고 100% 겹치는 부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양가로 3번에서요. 한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속 요건은 아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시 186도 다시 적어볼게요. 자, 법률 행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그죠? 네, 등기를 하면 물권이 변동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직 법률행위를 했는데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해야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요. 법률행위 없어요. 근데 등기는 있거든요.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 합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는 등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계약도 있어야 됩니다. 계약도. 인도가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지 법률행위 등기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잖아요. 위조로 등기하면 어떻게 되죠? 등기는 돼 있지만 그에 합치하는 법률행위가 없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법률행위 있고 등기 있는데 나중에 있어야 될 등기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법률행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둘 다 갖췄으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부동산을 파는데 3억 줘. 그런데 매수인이 뭐 5천만 원 깎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안 팔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해외여행 갔다가 어느 날 등기부를 열람해 봤더니 그 사람 이름으로 딱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이거 위조로 등기한 거죠. 그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해요. 열받죠? 그래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패 죽이려고 쫓아갔더니 뭐라고 그러냐.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안 그래도 돈 드리려고 3억 다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화가 확 풀리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중이라도 사후에라도
법률행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물권 변동 효력은 유효하게 소유권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조 서류에 등기 그렇게만 나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도 사후에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 추인이 있었다. 그에 합치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입니다. 여러분이요. 법률행위하고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고요. 잘 살고 있었다. 뭐 하면서? 빨래하면서.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드려요. 남자분들도 이제 뭐 빨래하죠. 세탁기 누르고. 예.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해버렸대요. 불법으로 말소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 잃어버리냐? 그 말이죠. 형식 논리로만 따지면 계약 있고 등기 없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러지만 만약에 이때도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24시간 동안 등기부만 감시하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찌냐면 불법 말소되거나 혹은 등기부가 뭐 등기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등기부가 멸실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소유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것을 우리 판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을 위한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고 맨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있으면 된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랬어요.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빨래하는 동안에도 계속 등기돼 있을 필요는 없다.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렇게.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니은번이죠. 등기는 물권의 성립 요건이고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했던 등기부가 화재 등으로 멸실하거나 불법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셨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 뭘 보시냐면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절차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 자, 등기 신청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 신청하라고 그러죠. 그럼 접수하죠. 이때 접수번호 나오잖아요. 그리고 등기관이 심사하죠. 심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각하시켜버리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부 기재를 해주죠. 실행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 각하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법에가 1호 관할 위반 즉 여기 같으면 구로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친구 집 성북동 놀러 갔는데 등기소 있다고 그래서 성북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했다 그러면 이 관할 그 등기소마다 맡은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조폭들은 나발이라고 그러죠. 그죠? 구역을 위반했다 그러면 각하시켜 버리죠. 그죠? 네. 자, 2호가 뭐냐면 사건이 등기사항이 아닐 때. 등기사항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유치권 같은 거 등기 신청 못 하거든요. 등기 못 하는데 등기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각하시켜 버리죠. 3호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출석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나중에 뭐 서면 같은 게 빠졌다 이런 것들도 각하 사유입니다. 이런 거 다 각하 사유예요. 각하 사유인데 문제는 자 1호 2호인데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등기관도 사람인지라 깜빡하고 간과하고 기재를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실행을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건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사유라서 등기관의 발견 시 전부 직권말소해 버린다고 여러분 공부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 있죠. 간과하고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면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그래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그래요. 자, 각하 사유는 똑같은 데 있죠. 예. 간과하고 실행했을 때 그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이게 여러분 민법이나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우리 판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나왔다고 해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별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별표하고 암기할 거 이 두 가지요, 두 가지. 절대 무효사유, 가나리반, 등기사항이 아닐 때. 나머지는 전부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조 서류는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위조는 무효죠, 그죠? 그러나 실체관계 부합하면 어떻게 돼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그랬죠? 유효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조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무효라고 하면 안 돼요. 사후에 물권적 합의 있었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그러죠. 그죠? 여러분 뒤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랬죠? 근데 쏙 빠지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했다. 중간생략 등기 다 유효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갑을 병이나 갑병이나 소유자는 병이 되겠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니까 유효 그러죠.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죠. 이것은 중간이 생략됐다고 그러고 머리가 생략된 거 모두 생략 등기. 자, 갑은요.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했다 그러면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죠. 기둥 있고 벽 있고 지붕 있는 것만큼 건물 지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즉 그때부터 건물이고 그때 그 건축비를 들인 사람이 바로 원시 취득해버려요. 아직 사용 승인 안 받아서 대장 없고 보존 등기 안 했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걸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 자 보존 등기 안 하고요. 그냥 을에게 팔고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을 머리가 생략됐다 모두 생략 등기 그러는데요. 이 경우도 어때요? 갑 을이나 실체관계 부합하죠. 그죠? 그래서 유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또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사망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 신청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등기는 무효입니다. 사망자가 공동 신청해서 등기한 건 무효예요. 이때 매도인을 등기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등기하면 손해보는 자, 등기 의무자 그렇게 나오죠. 매수인을 누구라고 그래요? 등기하면 이익보는 자, 등기 권리자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자 등기 의무자가 사망자가요. 살아생전에 매매계약은 해놓은 거예요. 근데 등기만 못하고 사망한 상태에서 여기 상속인이 있겠죠. 그죠? 상속인 의사에 부합하게 을 앞으로 등기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갑-을이나 갑-을이나 어차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또 봐보세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증여를 하고 싶었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치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 세금 포탈하려고 한 거죠. 자, 이것도요. 걸리면 이제 세금 포탈했기 때문에 을은 반 죽어요. 1년 이하 징역에 뭐 그 세금 포탈한 거 전부 다 추징해 가죠. 그러나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돼요? 매매요도 을이고 증여요도 을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각하사유 중에서 가나리반 등기사항이 아닐 때만 실행하면 절대 무효사유고 나머지는 각하했어야 되는데 실행을 해줬다 그러면 다 뭐라고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18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죠. 이중 보존 등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 보존 등기가 이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또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왔더라 그 말이죠. 그럼 이거 각하시켜 버려야죠. 어디에 해당돼서? 등기사항이 아닐 때 해당돼서 각하시켜야 되는데 등기에 깜빵하고 등기를 기재해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무효라 그랬죠. 그죠? 무효인데 어느 것을 무효로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죠? 지금은 전산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전산화가 완료된 게 1999년하고 2000년 이때 완료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종이식 등기부였어요. 그래서 이중보존 등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있는 것을 기초로 하나는 A에게 팔아먹고 하나는 B에게 팔아먹은 거죠. 그랬더니 A하고 B하고 서로 소유자라고 다툼이 생겨서 법원에 왔을 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줬느냐 그 문제예요. 자, 이것은 표시란의 이중 보존 넣기하고요. 사항란의 이중 보존 넣기로 나누죠. 그죠? 표시란이 뭐예요? 표제문 말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적는 거고, 사항란이 뭐예요? 갑구, 을구, 권리관계 기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갑이며, 자, 사항란인데 등기 명인이 지금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죠? 만약에 갑, 을로 이중 보존 넣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 명인이 다르죠. 그죠? 상이하죠? 자, 이때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시간적 선후를 따집니다. 선등기, 후등기 그럴 때요. 선등기 있고 후등기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죠. 후등기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가 무효다 그래요. 무효. 자, 상이할 때도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가 무효다 그래요.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앞에 뭐가 토가 달렸어요. 뭐라고 토가 달렸냐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이렇게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이런 식으로. 즉, 자, 등기 명이 다를 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일 때는 후등기가 유효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절충적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과거 사법시험 지문에 가요. 뭐가 나왔냐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OX, X예요. 그래도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라고요. 그래서 A가 소유자고 B가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만 표시란의 이중 보존 넣기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번지예요. 근데 이게 90번지, 이게 100번지다.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겠어요? 아니죠. 100번지면 100번지 등기부가 유효겠죠. 그래서 이것은 견해 대립도 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관계에 부합 혹은 합치라고도 하죠. 합치한 등기가 유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보존 등기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죠. 기억번 표시란의 이중보존 넣기, 니은번 사항란의 이중보존 넣기, A번 등기 명인이 동일인일 때 나오죠. B번 동일인이 아닌 이중보존 넣기 나오죠. 이렇게 정리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 보면 한가로 3번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 그래서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세요. 1번 보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넣기가 위조 서류에 의하여 격려하였다 하더라도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무효라고요. 그러나 위조 서류에 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다 그랬죠. 자, 2번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이거 말하잖아요. 매도인이 등기하면 손해보는 자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죠.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라도. 자,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 끊어보세요. 이렇게만 나오면 무효라고요. 그러나 그 등기가 그 상속인들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뭐 살아 생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하는 한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라고요? 유효한 등기다. 그러죠. 또요.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 그랬죠. 그죠? 자, 이것도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설정 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다. 그러죠. 그죠? 4번 신축 건물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대요.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짓기 전이다. 그럼 건물 자체가 아직 아니죠. 그죠?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덜렁 보존 등기만 했어요. 부동산이 없는데 보존 등기 해봤자 이 등기는 뭐죠?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그 후에 곧 건물이 완성이 됐대요.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보존 등기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민법에서 안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4번 보세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나오죠. 그죠? 매매인데 증여로 했다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다 뭐예요?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6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 부분 볼게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 뭐라고 그랬어요? 갑을 병이나 갑병이나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 그랬죠.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머리가 생략된 걸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도 뭐예요? 갑을이나 을이나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 그랬죠.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우고 중간 생략 등기 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요.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랬죠. 그죠? 매매계약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는 거죠. 그럼 등기가 갑을 병으로 가야 되는데 쏙 빠지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그죠? 을은 왜 등기를 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세금 포탈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취득세액세 낼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낼 필요도 없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세금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자, 뭐라고요?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소유권 취득하죠?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등기가 됐죠? 그러면 유효하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유효하냐, 유효성 문제가 있죠. 그죠? 유효하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유효란 말이에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란 말이에요. 3자 합의가 있어도 유효고 3자 합의가 없어도 뭐예요? 유효 그러죠. 그죠? 유효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 없죠. 그러면 조금 응용해서 나오는 지문들이 뭐가 있냐면 3자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갑은 병의 등기 있죠. 병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 등기도 유효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하고 이제 뭘 구분해야 되냐면 계약은 2번 있었는데 아직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됐대요.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병은 계약 당사자 을에게는 당연히 등기해달라고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근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을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때 계약 당사자도 아닌 현재 등기 명의인 갑에게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직접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이 2가지 문제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요.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3자 합의가 있잖아요. 합의가 있으면 어쩌냐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3자 합의가 없죠. 그죠? 3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요. 네,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의에서 행사해라 그러거든요. 대의라는 게 뭐냐? 그 말이죠. 대의라는 게 뭐냐면 자,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요. 을과의 관계에서는 을이 채무자고 병이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 권리 있죠. 이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한 것을 대의라고 합니다. 대의. 그래서 대의는 병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일단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에 의한 등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 그리고 여기가 꼭 가등기처럼 행성 그어서요. 대의에 의한 등기라고 기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의예요. 대의에. 그런데 왜 대의에 의해서 했느냐. 이제 을에게는 어때요?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하려고. 1단, 2단. 1단 대의에서 등기한 다음에 2단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고 이 말이에요. 대의. 그래서 대의는 중간생략 등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의 등기는 말릴 이유가 없어요. 말릴 이유가 없어서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대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인정되죠. 그죠? 네. 그 감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냐면 3자 합의 있어도요. 대의에 의해서 말릴 이유가 없죠. 중간생략 등기 안 한다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이 처벌 규정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생략 등기 한 자는 형사처벌해 버립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병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했죠. 그러면 이때 이 처벌 규정 있죠. 처벌 규정. 처벌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봤다 표현하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지만 효력 규정으로 봤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법상 효력이 무효란 뜻이고, 그죠? 단속 규정으로 봤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그 말이죠, 그죠? 즉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을 하면 처벌받는다. 처벌 규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밥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뭐 밥 먹었던 사람이 처벌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저 5천 내고 김치찌개 샀다. 먹었다. 그 효력이 어떻게 되냐. 사법상 효력이. 그것도 무효다. 그러면 이 법 규정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효력 규정으로 봤다는 거고. 그러면 사법상 효력이 무효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다. 단순히 자 행정 목적, 즉 식품위생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때요?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단순히 단속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지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그래서 5천 내고 김치찌개 먹은 거 유효 소화시켜도 된다. 이러면 단속 규정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형사처벌 규정은 무슨 규정으로 봤다는 거죠? 단속 규정으로 봤다. 그러니까 사법상 효력은 뭐다?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중개사법에 나올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지금 화성 일부, 평택 일부 지역 남아있는데 취지가 뭐였죠? 이게 투기방지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요. 3자 합의 있어도 전부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라고요. 여기서는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더군다나 최초 매도인 갑하고요.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도 뭐예요? 다 무효로 봐버립니다. 네, 다 무효로 봐버리죠. 그죠? 왜 무효로 보느냐? 매매계약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도 2번 받아야지 마치 갑하고 병 사이에 매매계약 한 번 있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받아봤자 다 뭐예요? 무효 그러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된 기본적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삼자 합의란 게 뭐냐? 삼자 합의. 삼자 합의라는 것은 자 갑하고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때요? 갑하고 을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갑하고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을하고 병하고요.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하고 갑에게 통지했대. 통지했다 그러면 이건 합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통지만 한 것은. 그러나 갑에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삼자 합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지하고 동의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하더라도 매매 대금 3억 받기 전에는 병에게 등기 안 해주겠죠. 삼자 합의가 있고 놓고는 등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4억으로 인상하는 계약을 변경했거든요. 그러면 삼자 합의가 있고 놓고 여러분 입장에는 어때요? 4억 받기 전에는 등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186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문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니은번에 이미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 나오죠? 이 문제하고 디귿번 최종 양수인 병이죠?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꼭 구분하시라고요. 구분하시는데 거기 아래 보시면 B번에 보면 삼자합의란 게 뭐냐 그랬죠. 그죠? 네, 그랬더니 B번의 세 번째 줄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을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병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D번 보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최초 매도인 갑하고요. 중간 매수인 을 간의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3에서 4억으로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 갑은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교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았죠. 그죠? 최초 양도인 갑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삼자합의 없는 거죠. 그죠? 삼자합의 없다. 그때는 최종 매수인의 등기 방법이 뭔만 할 수 있어요? 대의에서 할 수 있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미음번 보면 최종 양수인 누구예요? 병이죠. 그죠?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 갑이 그 양도인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죠?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읍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럼 뭐라고요? 이런 등기는 전부 무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구로 같은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있으면 을이 처벌받고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평택 일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 처벌받고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시 이제 186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다시 오면 맨 위에 기억번 의의에서 B번 나오죠. 그죠?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봐요?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유효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7페이지 보면 거기 6번에 무효등기 유용이 나오죠. 그죠? 예, 이 부분도 봐보죠. 그죠? 무효등기 유용인데 자, 무효등기 유용 그러면 예.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이 갑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자, 병은행에게 국민은행 병은행에게 1억 원을 빌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말소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변제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등기 없어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뭐예요? 말소등기 하지 않았어도 이미 무효 등기죠. 그죠? 그런데 병이 다시 똑같이 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하려고 그러면 이거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마다 돈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말소하지 않고 놔뒀던 이 저당권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효 등기의 유용 그러고 이걸 인정해 주느냐 그 문제죠. 그죠? 네. 우리는 이거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 포탈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손해보는 사람도 없죠. 그죠? 굳이 따지면 법무사만 좀 안 좋죠. 그죠? 네,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은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 손해보는 사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이 병에게만 변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효등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순위 승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이 1순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병에게 또 돈을 빌리고 유용해버리면 정이 다시 후순위로 떨어져 버리죠. 이때는 안 돼요.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병이 어떻게 돼요? 후순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멸실된 건물에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는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또 A 건물이에요. 여기에 보존등기 A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건물이 멸실했어요. 멸실하면 자 이거죠. 그죠? 멸실. 삼풍백화점처럼
건물이 멸실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부동산이 소멸해 버렸죠. 근데 거기에 무슨 권리가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부동산이 없는데. 그래서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이미 무효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 하지 않아도 무효 등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이제 신축했어요. 여기가 신축했어요. 신축. 그리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보존 등기 안 하고요. 이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인정해 주느냐 그 말이죠. 그죠?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무너진 건물하고 새로 신축한 건물은 신구 건물은 동일성이 인정한대요.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라 등기부를 같이 쓸 수가 없다 그래요. 즉, 자 갑구 을구야 뭐 갑구의 소유자 A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표제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혹은 건물 구조와 종류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건물 사용 못합니다. 등기부 사용 못해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죠, 그죠?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무효등기 유용, 기억번, 사항란의 유용 나오죠, 그죠? 그리고 니은번, 표제부 유용은 불가하다. 그래서 멸실된 보존 등기, 멸실 후 신축한 건물 보존 등기 유용은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기억번에서 사항란 유용에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판례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을 때만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실된 건 보존 등기는 인정 안 되고요. 근데 디귿번이요. 채권자를 그랬는데 채권자가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우리 정호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채권자가 다른 저당권 유형인데 이건 뭔 말이냐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소유자인데 여러분이 국민은행한테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변제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효등기죠? 무효등기잖아요. 이것은 변제했다 그러면 이건 무효등기죠. 그런데 똑같이 국민은행에게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은행한테. 그러면 이거 말소하고 새로 우리은행 등기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돈은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럼 몇천 원밖에 안 들어요. 몇천 원밖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유용할 수 있냐. 우리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 무효등기를 이용해서 이걸 부기등기로 저당권 이전 우리은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인정해줬다 그 말. 무효등기 이용 인정해줬다 그 말이에요. 왜? 손해보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세금 떼어먹는 일도 아니어서. 그래서 디귿번 보면 부동산 소유자 갑이죠. 그죠? 새로운 제3채권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제3자 우리은행과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잔존한 종전채권자 국민은행이죠. 명의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용해서 이에 터잡아 새로운 제3채권자 우리은행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격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 등기 유용은 유효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나오죠. 그죠? 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강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